네. 여기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10년 후 인공지능의 능력을 예측한 결과 기억력, 집중력처럼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술 변화가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인간을 다른 위험한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인간이 가까이서 미래에서도 여전히 어느 영역에서 경쟁력을 지닐 것인가 했습니다. 창의력과 협상, 설득, 유연성은 10년 그렇죠. 후에도 여전히 취약할 절대 할 수 것으로 없죠. 분석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상호작용 베이스죠. 창의적이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일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암기식, 시험 준비식 그런 교육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21세기 인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실리콘밸리의 교육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8세인가 봐요. 토론 정말 잘해. 눈 동그라네. 뭘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엄청 흥분해 있죠. 저게 프로젝트거든요. 어떻게 하면 튼튼한 다리를 만들 수 있을지 토론하는 중이라는데요. 책상 2개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정리하는 의견을 거, 모아 노트에. 다리를 노팅하는 설계하고 방법을 애들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만들지 세부적인 어떤 계획도 식으로든 세워야 합니다. 노팅을 해야 되거든요. 플랜이 있잖아요, 저렇게. We're gonna go ahead and get started building our 다리 bridges, 만들기 and 시작합니다 it should be 하고 able 이제 to hold what? 빨대로 만들어요. 2 water 요거 bottles, 되게 right?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재료는 바로 이 빨대. 빨대를 이용해 책상과 책상 사이에 30cm 길이의 다리를 만들 거라는데요. 먼저 다리의 모양을 상상하고 계획해서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부서지지 않겠다고 모양을 잡고 도면을 그리고 글로 쓰고 이제 진행하죠. 그래야 다리가 튼튼해지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모르니까. 모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단 사다리 모양도 하나도 있고 똑같은 다리가 없죠. 세모 모양도 있고. You work on this side, okay? 저렇게 해서 마지막 선생님이 300ml짜리 물병을 2개 올려요. 그래서 요즘 물병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팀을 이루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몰입도가 진짜 높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죠? 딴짓 하는 거 없잖아.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서로 하고 서로 콜라보레이트 하면서 배우는 걸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것도 봐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거든요. Sparkling hands, sparkling hands. Hey,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see if... Are you guys ready? Okay, let's see if 자, 이제 물병을 올려봐요. 이 팀은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었네요. 물병이 떨어지지 않고 very good job. 성공. 엄청 기뻐하죠. 저 성취감, 집중, 뭐 창의 다 첫 들어가죠. 번째 팀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들은 다리가 뭔가 부실해. That's okay. 괜찮다고. 아이들이 같이 놀이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감하는 방법, 친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집중하는 게 이제 뭐 아카데믹 쪽도 있지만 항상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일하게 프로젝트를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그래서 대화하면서 어떤 말투를 써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서로 배우고. 네, 상호작용, 소통 능력. 가장 베이스죠. 협상하고 뭐 이러려면. 프로젝트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모든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낸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hysical play. 그러니까 좀
액티브하게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놀이가 그 학업의 학업 중심? 중심에 네. 있을 수 있게 계속 하거든요. 베이스도 놀면서 놀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주축도 시간. 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쉬는 상호작용. 시간이 수업 시간만큼이나 중요해졌답니다. 학교가 변화하는 이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인재들이 살아남을까를 봤을 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흔히 말하는 4C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그런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더욱더 필요한 역량이다.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남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함께 일할 수 있는 태도. 이 네 가지 능력을 4C라고 합니다. 협업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새로운 거를 도전한다던가 융통성으로 뭔가를 생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놀이의 특성입니다. You can't teach them in a classroom. 이런 기술은 You need to be 교실에서 할 able 수 to be in an 없습니다. 실험하고 environment where you 열심할 수 can 있는 그런 experiment, 환경 you can 가운데 있어야 practice, 합니다. in a 교실 way 수업 which 같은 is 그런 not 방식이 like a 아니고요. lesson. 놀이가 바로 그런 환경을 Play provides 제공합니다. an environment. 이게 우산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 아이들의 놀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근데 이 엄마 자꾸 이 대상이 꼬맹이가 나오니까 모두 다 포커스를 여기다 잡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맘때만 되면 엄마가 해줘 그냥 그렇게. 맞아요. 사실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저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저와 흡사하진 않지만 애들한테도 새로운 걸 만들자 우리. 만들라고? 그거 어때? 필요 없어. 그렇게 저렇게 창의와 소통과 뭐가 좀 계획하고 뭐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30분 놀고 집에 가자 하고 1시간 놀고 가자 하면 저게 나오지가 않죠. 종일 놀아야지 저게. 맞아요. 자, 이제 선생님 올 시간이다 고만 이러고 있을 것 같고. 이거 어때? 뭐 어디 학원 가고 방문 수업하고 자꾸 놀이를 끊거든요. 제가 엄마들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놀이 끊는 거. 이렇게 해요.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건 좀 이상한데? 얘 줘봐. 내가 그거 지금 한 7세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내 말이 이 아이들은 훈련이 돼 있네요. 노는 게. 아마 아마 유치원인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는 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 부모들이 보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연기하면 기만까지 갈 수 있어. 네, 이 정도 여기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데 꼬맹이들 영상들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뒤에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런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요.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부터는 다 자기가 만든 거야. 근데 저는 뭘 봤냐면 걔네들이 유튜브로 찍어 올려서 만든 자체가 실물 갖고 노는 것도 뭐 놀겠지만 근데 그런 비중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기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창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게 이제 뭐 편집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히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많은 매체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는 중간에 살짝 놀이의 치유의 힘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놀이에 대해서 치유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혹시? 뭐 스트레스 이완? 우리 아이가 저런 놀이 보니까 쟤 지금 치유 중이구나 하는 놀이가 있나요? 제일 심하게 하는 거 치과놀이. 엄청 그거 트라우마 재생하는 중이에요. 제가 당했잖아 의사한테 막 윙 이렇게 당했잖아. 아, 그래서 동상한테 대고 엄청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 장면 보통 성인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 교통사고 자기가 차를 또 받거나 사고가 좀 심하게 났어. 그러면 그 사거리나 그 근처 잘 못 가요. 트라우마 생겨서. 근데 그 사거리를 다시 지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면 재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다시 재생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한테 힘이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어른들은 막 피하고 이제 그 장면을 자꾸 피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피하지 않아요. 그걸 하거든요. 그걸 피하는 아이들은 이미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못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치과놀이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속 지금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거든. 그 치과를 안 가본 적이 있다는 아무리 그 치과 기구를 막 장난감 있어도 한 번도 하지를 않아. 주사 바늘 무서운지도 모르고 병원을 안 가봐서 별로. 아, 그래서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많이 하는구나. 상처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옛날 병원 세트가 2개나 있어도 내가 이제 저도 치료사니까 사줬죠. 병원 놀이 안 갖고 놀아. 잘 안 갖고 놀아요. 병원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맞아. 그쪽 트라우마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엄마 놀이 하면서 엄마한테 받았던 이런 상처들을 동생한테 한다거나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장 놀이를 해서 내가 권위를 부여받아서 약간 그 대신한다든가 만족한다던가 그러고 뭐 감정적 정화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이해 수용 뭐 이런 것들도 다 놀이를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저같이 이제 놀긴 하는데 그 놀이를 해석하거나 이렇게 한번 맥락을 끌어주는 걸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고 그냥 일반 애들은 가만두면 돼. 끊지만 않으면 돼. 그만해 하고 정리해 안 하면 되거든. 트렌디 칼라님이 어릴 때 병원 놀이랑 엄마 놀이 제일 많이 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병원 놀이 엄마 놀이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병원 놀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병원 안 가봐서. 별로 안 가서 병원 놀이 말고 저는 잘 안 씻었나 해서 씻기 놀이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계속 인형 목욕시키고 내가 잘 안 씻어 그런가? 하여튼 만나서 친구랑 진짜 저는 아이들한테 심심한 시간이 가장 그 살 빼시는 분들 지금 먹은 당을 당장 움직이면 좀 소모하잖아요. 근데 그다음 계속 먹은 게 없으면 저장된 걸 꺼내 쓰잖아요. 이렇게. 저 밑에 있던 체지방을 꺼내 쓰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놀아. 장난감 진짜 많잖아요. 퀵보드에다가 3발 킥보드, 2발 킥보드, 뭐 인라인, 자전거, 그다음 또 뭐 동그랗게 생긴 이런 뭐 하여튼 진짜 많잖아요. 그거랑 집에 가면 장난감 많죠. 근데 그거 다 쓰고 나서 뒹굴뒹굴 진짜 엄마 할 거 없네 심심하네. 이럴 때 이제 슬슬 이제 저 밑에 있던 창의성을 조금씩 꺼내는데 심심해? 엄마랑 놀까? 뭐 또 놀아주고 다른 거 사주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들었던 저는 뭐 그렇게 뭐 유아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유치원이 이 정도 되는 넓은 교실에 선생님하고 아이들 5명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이제 여기서 있진 않겠죠. 자연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방에서 5명하고 선생님하고 뭐 할까요? 그 선생님 그 수업료가 되게 비싸대요. 급여가 되게 비싸대요. 왜냐면 없는 곳에서 아이를 이끌어야 되거든. 애 5명하고 아침 10시 애들이 와서 등원했어. 오후 3시까지. 교사라면 뭐 하시겠어요? 빈 방에서. 일단 신체로 머리카락 끊기부터 먼저 해야지. 그쵸? 전 생각해보니까 잠바 다 갖고 와. 잠바 다 묶어. 이걸로 일단 둘러. 하고 뭐 할 수 있는 일단 교사가 이게 돼야 돼. 근데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 놀이치료기 때문에 놀지 못한 아이들은 사실 처음에 제가 촉발을 시켜주거든요. 불이 붙을 때까지. 근데 진짜 심심해서 불이 붙을 때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못 견디죠 애들이. 트렌디 칼라님이 우리 아이는 심심하면 엄마한테 짜증내서 제가 못 살겠어 이렇게 하셨고, 조희연이 님도 여기도 심심해를 달고 있어요. 엄마 인내심 테스트 해서 심심해 할 때 두어야 한다는 거 최대한 모른 척하고 참아보는데 한 번씩 불을 뿜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예요 사실. 모른 척하고 끝까지 참는 거. 아, 여기 트렌디 칼라님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심심하면 놀거리 생각해봐가 맞는지, 놀거리를 나가 찾아봐가 맞는지 그냥 둬야 되나요? 심심하다고 하면 뭐 어쩌면 되겠냐라고 물어봐야지 뭐. 노는 것도 답이지만 그 답을 내가 제시할 수 있지만 자든가 노든가 먹든가 뭐
뭐든지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니까 심심하다고 하면 그럼 어쩌면 되겠냐. 다시 질문 던져서 그것도 자기 몫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엄마 몫은 아니잖아. 저도 아이가 이제 5세밖에 안 됐는데 심심하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해요. 5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진짜 심한 건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심심이 입에 달고 있다가 폭풍같이 나오다가 화도 냈다가 이랬는데 끝까지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해줄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늘 뭘 해야 네가 심심한 게 없어질까? 한번 생각해봐. 찾아야 돼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 찾아와서 엄마한테 계속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아기 때부터 안 해야죠. 안 해야 돼. 그렇게 놀거리를 찾아서 스스로 노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잖아, 일종의. 물론 뭐 가끔 이것 좀 잡아달라 한다거나 하면 그런 건 잡아주고 뭐 붙여주고 하는 거지만 놀이 상대가 돼서 아예 엄마랑 하자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리면 안 돼. 특히 한 2세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하면 평생 놀아줘야 돼요, 계속. 아, 놀아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놀아주는 거는 한 3%, 5%? 95% 혼자 놀면 돼요. 확실히 제가 아는 언니의 아들이 지금 거의 초등학교 전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 외동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놀아주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노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놀이 개발이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엄마가 힘이 없어야 되나 봐. 저는 외동인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냥 뒀더니. 그렇죠. 엄마가 게으르거나 힘이 없거나 네. 수수방관하거나. 그런데다 제가 아동학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마인드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애를 방에 놔두고 이제 혼자 침대에 누워서 놀아라 이런 건 좀 그렇고. 맞아요. 놀이터에 가서 엄마는 벤치에 누워 계시고 애는 바깥 내줘야지. 애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환경은 넣어주고 나는 손을 떼야지. 정말로 그냥 독방 같은 데 가둬놓고 혼자 놀아봐 하면 그거는 없잖아.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집에 아마 지금 트렌디 칼라님 조이아님도 그렇고 그냥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장난감이 많고 뭐가 놀이터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맨날 심심하다 해요. 트렌디 칼라님이 책을 읽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울었나? 그렇게. 심심한 책이나 읽어? 어머. 폭탄 터뜨리셨네. 마치 시어머니가 그러잖아. 놀고 있는데 너 심심하니? 김장이나 해. 이런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 싫잖아. 어머, 너무 와닿아요. 맞았죠? 네. 요즘 밥 한가한 것 같아 며느라. 김장이나 한번 해. 이래. 한 50포기 해. 이래.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 기르잖아요. 놀이터가 있고 놀이기구가 있고 집에 뭐가 있잖아요. 근데 심심해요. 저도 외동이니까 제 1번 목표는 친구 섭외예요. 지금 친구 없다고 엄마들 얘기하시잖아요. 학원 구할 때만큼 친구를 안 구하시죠. 저는 학원 구하는 것보다 전 친구 구하는 걸 훨씬 많이 에너지 써요. 외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 구하고 친구랑 시간 맞추고 친구 데리고 어디 갈까. 그리고 풀어놓으면 돼, 그 친구랑. 그거에 저는 오히려 에너지 제일 많이 쓰지 학원 별로 그렇게 안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속이나 바닷가 같은 데 놔두잖아요. 심심해 하다가 하루 종일 뭐라도 해요. 혼자 놔두라. 저도 혼자 데리고 가보면 처음에 심심해 하는데 나중에 영상이 있는데 나무를 해와. 숲속에 갖다 놨더니 나무를 해와서 이 나무를 저기 옮겼다가 저 나무를 여기 옮겼다가 삽질을 했다가 이걸 하고 바닷가 가면 무슨 해녀도 아닌데 조개를 다 파와. 여기 조희연이 님이 친구 섭외는 엄마 일인가요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애 몫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떤 나이가 있고 상황도 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가 1학년인데 전화 돌려서 너 시간 돼 이거 잘 안 되거든 애들은. 근데 이제 친구 섭외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늘 아침부터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논다. 근데 그 아이가 친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왜냐면 토요일은 거의 친구들이 없어요. 다 가족끼리 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말 부부도 아니고 아빠가 안 오기도 하고 해서 어떤 토요일은 그냥 그 집이랑 딱 연락을 해서 그냥 딱 아침 10시 딱 만나. 그럼 이 엄마랑 나랑은 이런 창모자를 쓰고 놀이터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는 놀아. 얘네들은 거기에 우리는 장소 이동만 해주고 거기서 무엇을 하든 땅을 파든 돌멩이를 하든 놀이터에서 놀든 그건 우리가 개념치 않고 밥은 주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될 나이가 있고 한 3학년부터 친구 섭외 안 해줘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상황상 그때그때 아이들 따라 또 다를 것 같긴 맞아요. 해요. 그리고 마을에 사는 그런 데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오후 4시쯤 되면 한 3살, 4살, 5살 애가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리고 그래, 요즘은 전화도 안 그렇더라. 받아요. 전화가 없는 애가 있고 전화가 안 받아요. 왜냐면 다 학원 가 있고 제가 전화번호 아는 애가 한 4-5명인데 다 학원 가 있어. 그러면 학원 안 가는 집에 두는 애 엄마 연락처를 제가 좀 알고 있죠. 근데 내년쯤부터는 괜찮아요. 자기들끼리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정도까지 섭외지 더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비다님, 저는 둘째가 심심하다고 하면 와 부럽다 그래요.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막 이러면서 정말 자기 중심적인 엄마다. 내가 더 힘들어 너보다 뭐 이런 거. 너는 할 일 없어서 너무 좋겠다. 내가 더 힘들어. 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저도 그래서 가끔 일 시켜요. 나 할 일 많은데 일 시켜요 그냥. 너 뭐 씻고 좀 하라고. 저도 마늘 까기, 빨래 개기 이런 거 같이 했어요. 생각보다 잘 까더라고요. 네, 잘 마늘 까요. 꼭지 따는 걸 제가 1kg를 시켰더니만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자꾸 깜짝깜짝거리길 1kg 시켰더니만 다시는 마늘 안 까더라고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마늘 까는 거 그거 칼로 이렇게 하는 거 엄마들 안 시키죠? 나 시키거든요. 꼭지 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칼 잘해봐야 뭐 베이면 밴드 붙이면 되고 그냥 베이면 밴드 붙이면 되지 뭘.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은 아니면 괜찮아. 시키면 돼요 그냥. 좀 베일 수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한 1kg 시켰더니만 집밥 잘 까더라고.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 우리 일 많이 했잖아요. 콩나물 머리 따고 다 했지. 요즘 애들 너무 일을 안 해. 거기서 다 문제도 해결하고 맞아요. 요령도 생기면서 숙달도 생기고 네. 콩나물을 여러 마리 잡아서 할지 한 마리씩 할지. 맞아요. 엄청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빨래 개는 거 그다음 멸치머리 따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시켰거든요. 똥 따고 이런 거. 그게 정말 일이 아니고 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놀이 활동 중에 하나로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과 숙달감과 1kg 다 깐 마늘 성취감도 있거든. 뿌듯하거든. 자기가 사진 찍더라고요. 다 깠다고. 다 땄다고 이렇게. 하여튼 다 괜찮아. 학습 말고 시키면 다 좋아해 애들이. 설거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맞아. 그래서 무조건 시키면 돼. 아줌마 안 써도 돼. 어지간한 거 시켜요. 그럼 바로 심심하다는 말을 안 한대 애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일거리를 놔두세요. 저도 일부러 좀 놔두는 게 있어요. 포도알 씻는 거, 귤 그냥 껍질 농약 말고 귤 씻는 거, 포도알 씻는 거, 그리고 뭐 아까 마늘 요거는 딸 시켜야지 하면서 일부러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심심하다 말만 나오면 바로 꺼내주려고. 트렌드 칼라님 둘째는 벌써 안 와봐요. 바로 뭘 하면은 바로 돈 달라고. 저희 딸도 돈 있어요. 신발 정리하면 500원, 뭐 설거지하면 700원, 800원, 요즘 1,000원 올랐다. 1,000원 하고 뭐 자기 방 정리, 지방 정리하는데 1,000원 달래. 그래서 제가 먼저 해버렸고 지방 정리를. 나한테 돈 주더라고 또. 1,000원을. 그럼 엄마가 했으니 엄마가 줄게. 자기 지갑에서 또 1,000원 꺼내줘요 또. 그럼 내 옷 빌려 입는다고 2,000원 준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돈이 오고 가는 거래 되게 좋아요. 하여튼 돈 오고 가는 거 되게 좋아요. 경제 공부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일도 시키고 돈도 오고 돈도 벌어 우리가. 설 용돈 뺏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계산도 잘 안 돼. 토하기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네. 다음 페이지 우리 웃고 즐기면서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이거는 치유. 오늘도 할머니 손을 붙잡고 놀이치료를 받기 위해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습니다. 저는 저 병원 아닌데 세팅 너무 왜 저렇게 가운 입고 있을까 너무 싫었어. 나? 방금 좀 했지. 공격적 양상을 보이는 아이거든요. 너보다 더 이빨이 깨끗이 하겠어. 안 되겠다. 이빨이 다 뽑아야겠어. 이제 다 뽑아야 돼? 네. 이빨을 다 뽑아야 야, 너 이걸 다 써. 다 뽑아야 되잖아 지금. 겉으로 보기엔 밝아 보였던 유진이. 이제 놀이감 2개를 가지고 핀잔을 준다든지,
내가 막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런 태도의 내용들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화를 내고 싶은 이 마음들을 자꾸 놀이에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불화로 희생양이 된 아이. 뭐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작은 아빠하고. 엄마는요? 싫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에 버려서 기분이 안 좋고 너무 너무했고 그래요. 나쁜 사람은 없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소원은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그리고 애들이 놀리지 놀리나 봐요. 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에요. 유진이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확연하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꼭 치료실을 가라고 제가 권하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저 아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앙금을 다 꺼내고 그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치료사가 급한 불을 끄면서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똑같죠 상황은. 근데 그 아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다음 보시면 네 성인입니다. 모래놀이 치료 들어보셨나요? 우와. 이게 뭐예요? 여기가 네. 모래놀이 치료하는 방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피규어라고 불러요. 우리 삶에서 있는 물건들을 조그맣게 놀이실이 다르죠 만들어서 서로. 아까 그런 놀이실은 축소화시킨 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 쪽이고 마음속에 있는 여기는 상처들을 애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다 돼요. 이 모래놀이 치유하는 치료는. 그런 방입니다. 앉아보실까요? 융 심리학을 베이스로 저 피규어 세팅을 하는 그 자, 마음껏 한번 것들을 만져보세요. 해석하게 되거든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혹시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엄마 아빠 생각? 엄마 아빠 생각이 나는군요. 갑자기 눈물 안 나. 네. 모래놀이 치료는 평소에 살면서 숨겨놨던 무의식이 올라오게 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이 막 올라오지요. 마음속에. 깜짝 놀라셨죠? 네. 갑자기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만지기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 좋은 감정이 모래를 달랐어요. 모래를 딱 만지는데 없앴어, 지금 부드러웠던 아파트에서. 엄마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모래라는 게 재료 자체만으로도 치유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모래, 뭐 진흙놀이 다 좋은데 진흙은 사실 구할 수 없고 모래 놀이터가 진짜 없어요. 귀해요 요즘에. 우리 모두팩 축제 같은 거 할 때 꼭 가야 되겠네요. 반드시.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한 거는 반드시 옆에 있는 게 좋은데 참 그거를 일부러 우리가 어딜 가야 된다는 게 그냥 상시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뭐 구름과 나무들은 옆에 있지만 저런 흙이 없어졌고 모래가 없어졌고 그죠? 그게 지금 가장 큰 저는 안타까움이라서 주말마다 어딘가를 좀 데리고 가려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 종일 그냥 저는 하는 건 땡볕에 양산 쓰고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저분이 저 모래 그 판에 뭘 가득 채웠잖아요. 자기가 채우고 네. 싶은 거. 저게 내가 내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기다 다 채우면. 그러면서 저기 안에 피규어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을 본인은 그냥 놨지만 저걸 하나하나 해석하고 전체를 이야기를 만들고 하면서 본인의 무의식도 끌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정화도 되고 치유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샌드플레이가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저 모래 상자 저 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게 200만 원이에요. 저 피규어가 아마 한 몇천만 원씩 될걸요. 아마 저렇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 방이 이제 세팅, 아까 거기에는 저런 방 하나, 뭐 피규어 방 하나, 뭐 어떻게 방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 치료를 얘기 좀 드리자면은, 그 심리 치료라는 단어를 잘 예전에 못 쓰게 했어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치료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치료라는 단어는 너네는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애매한 단어를 막 썼어, 그때. 근데 언제부턴가 TV에서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오면서 자유롭게 그 단어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쓰게 되면서 우리도 그냥 치료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파워 있으신 분들이 밥그릇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신과하고 많이 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냥 순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한 분파로 그걸 이제 지금까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담 심리를 하죠. 성인들 그냥 대화로서. 근데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매개체를 이용하는데, 아이들은 만약에 15개월 아이가 왔다. 뭘로 해요? 대화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놀이거든요. 놀이 베이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놀이 치료, 미술 치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래놀이 치료, 초등생들은 뭐 게임 놀이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치료의 매개가 다른 것 뿐인 거거든요. 상담 및 치료 중에 한 분파. 마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때도 놀이치료 전공, 미술치료 관심 있어서 스터디 같이 좀 하고, 석사 때도 놀이치료 전공, 미술치료 부전공을 했거든요. 마치 그냥 치대 나온 사람들이 뭐 임플란트를 하느냐, 뭐 보철을 하느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그 과 전체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왔을 때 얘는 선택적 한몫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 그런 아이한테 모래놀이도 한번 대시를 해보고, 근데 피규어 별로 이렇게, 왜냐면 피규어를 놓고 얘기를 해야 돼. 제가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피규어를 놨어. 놓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얘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못 풀어내는 거예요. 안 돼. 미술 도구를 꺼냈어요. 그리질 못해요. 종이가 축축해지면서 찢어질 만큼 긴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근데 이제 저렇게 분야에다가 명칭을 달아놓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그쪽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 하고 달아놓은 거지, 대체로 놀이치료 하면 거의 다 저렇게 조금씩은 다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필요하시면, 뭐 저는 사람이 꼭 큰 상처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왜 말 더듬기도 하고 틱이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눈 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 그 나이 때 그 시간에 좀 힘든 게 있다는 거거든. 그럴 때 상짝 그냥 10회 9번 끊어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꼭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좀 비용을 들여주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다음 거는 볼게요. 이거 뭐였더라? 다른 나라의 네. 놀이터는 어떨까요? 놀이터 얘기. 이거는 밖에서 나가 놀아야 된다는 얘기를 생태 도시로 알려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별다른 놀이기구 하나 없이 모래와 물이 전부지만 좋죠, 진짜. 이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랍니다. 제 약간 시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자세가. 모래 없는 놀이터는 독일에선 상상조차 힘들다는데요. 아이들은 매일 모래를 쌓아 새로운 놀이를 만듭니다. (1년에) 두어 번 모래를 바꾸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되게 멋지죠. 모래 놀이터를 고집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는
어떤 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놀잇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비구조화된 그다음에 놀잇감이죠. 옷이 굉장히 더러워져야 됩니다. 더러워져야 된다잖아요. 추위와 더위 이런 것까지를 만약에 놀이하는 데에 장애물로 됐을 경우에는 놀이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놀이터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살린 놀이기구들은 똑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사실 청소년용 놀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은 없어. 다듬지 않은 저 놀이터 원목으로 굉장히 만들어 미끄럼 거칠고 좋죠. 투박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정도는 중학생들 놀아도 자칫 돼요. 가시가 박힐 수도 있다는 걸 아이들은 놀면서 깨닫게 되죠. 사실 저도 애들 데리면서 하지만 놀이터나 개의치 가면 않습니다. 왜 어른들이 탈 수 있는 건 위험을 없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문제를 해요. 해결하는 큰게 있어야 능력도 돼. 싹트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끄럼틀 모험과 좋아하거든요. 도전을 펼친 아이들. 방방이 그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서 두살 놀이동산 터울의 자매 다은이와 놀이동산이 주은이는 아니라 수영장 이 가가지고 저런 놀이터 놀이를 최고의 단골입니다. 어른들이 하는군요. 인간 죽을 때까지 신체 활동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너무 애기들 중심으로 놀이터를 만들어놨어. 한참 장난기 저기도 봐요. 가득한 주변에 나이. 애들 별로 없죠. 바깥놀이가 저 아빠가 즐거울 생각이 좀 때입니다. 있는 아빠예요. 딸들을 위해 아빠는 놀이터 근처로 이사까지 감행했답니다. 여기 이사하기 전까지는 잘 안 왔는데 여기 이사하고 나서 여기 거의 맨날 와요. 안 그래? 저도 집 구할 때 딱 놀이터 앞뒤 있는 거 보고 그냥 무조건 이 집 딱 구했거든요. 놀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도시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물 홍천처럼 그냥 나오면 좋겠어요. 물이 나오면 판 다음에 좋겠어요. 거기 안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놀아요. 봐봐. 밑에 지금 이 타이어 패드죠, 저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놀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저렇게 데리고 어딜 또 가야 돼요.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저게- 1시간 반 거리. 그럼 한 달에 끽해봐야 조금은 4번이잖아. 먼 길이지만 들뜬 마음에 지루한 줄도 모른답니다. 이거 1번 코스 그네 신발 던지기. 두 번째 땅 파고. 아니. 그네 신발 던진대. 세 번째가 아이디어 땅 파고. 끝내주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다 갖고 있을 고민인 것 같은데 주말 되면 뭐 하고 놀지 어디를 가야 될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가면 그게 재밌지도 않고 가다 오다 시간 사실 다 맞아요. 걸리고 차라리 우리가 저는 놀이터 에버랜드 가자. 진짜 안 가요. 에버랜드 진짜 안 좋아해. 자연을 담은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에버랜드는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인 것 4명의 같아요. 아빠들이 지인의 땅을 빌려 소박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땅 빌려서 저렇게 놀이기구도 직접 소박하지 제작했는데요. 않아. 엄청 커. 근데 애들이 삽질만 해요. 맨날 안 되냐? 맨날 안 아이들이 놀아.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삽질이 될지 저희 제 차에도 놀이터를 만들 뒤에 땐 삽이 있거든요. 짐작도 못했습니다. 애들 삽 되게 좋아요. 뭘 자꾸 파고 싶어 애들은 저렇게. 삽 사주세요. 삽. 저희 둘째는 숲 어린이집 다녔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삽 사주세요 그냥. 삽은 다 좋아요 애들. 뒷산 없어요 뒷산. 땅 하나 조금 몇 마지기 사주고 삽 사주세요. 아빠 주은이 것만 말고 나도 좀 애들이 도와줘. 구조화된 아빠가 만들어놓은 놀이시설에 안 놀죠. 아이들은 똑같아요. 그냥 땅에다가 물 붓고 그걸 막 바라보는 놀죠. 저희 아빠들의 모습이나 시선이나 마음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기도 아빠가 친구 섭외를 했죠. 저렇게. 함께 정도의 놀이터를 친구 섭외를 해야 돼. 만들었던 어쩔 수가 지혼의 없어요. 가족입니다. 어울린다. 어울려. 됐어. 애들 장화 들어가도 너무 돼, 좋아해요. 100% 장화 저거 이쁜 장화 아니죠? 뭔지 알죠? 저도 저거 살려고 이제. 저도 지호도 해변 갈 삽질이 때 제법 짧은 거 했더니만 자꾸 잔소리하게 되더라고. 그냥 큰 거 산대. 개미 수영장이 옷은 버리시면 돼요 그냥. 아빠의 놀이터에서 논에 들어갈 때 그 달고 장화 그쵸. 하나 눈에 들어간 장화. 하는 데가 여기잖아. 그 제가 엄마들한테 가보면요. 예쁜 옷 입혀가 놀이터가 자꾸 혼내. 놀이터용 옷 수로를 따로 만들기 없죠. 시작하는데요. 놀이터용 옷, 놀이터용 운동화, 누가 시킨 것도 놀이터용 아닌데 잠바 따로 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진짜 땅만 파고 노네. 시시각 땅만 봐요. 그 아빠들 만들어 놓은 아까 그런 뭐 시설들 안에 정해진 틀이 없는 흙과 물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장난감입니다. 너 거기 파 어때?
여기 엄청 많다. 이야. 이렇게 파거나 쌓거나 그냥 이 산 옮겼다가 땅 파고 노는 게 재밌어. 저봐. 재밌다잖아. 여기가 좀 더 새로운 게 많아요. 재밌어. 땅을 조금 살까요? 거기는 그 뭐지? 그 돌멩이나 이런 팔려고. 게 그 다른 데서 막 주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뭔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놀이보다 의도치 않은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의도치 않은 것보다 자연 속에 놔두면 난 달라붙지도 않아. 심심하다 하지 않아. 벌레랑 놀든 나뭇잎이랑 놀든 땅이랑 놀든, 그죠? 상처도 자연이 주는 치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 그냥 자연 속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뭐 무슨 치료 있죠? 숲에서 하는 치료 이런 거. 치료도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 저희 집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산이 있어요. 맞아. 맞아요.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삽을 사요. 그래야 삽과 될까 봐요. 한번 주전자만, 왜 알죠? 큰 거 누런 주전자 그거만 들고 가면 돼. 물 진짜 담아서. 그래야 될까 봐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노는 거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오라 하면 엄마들이 올 거예요, 아마. 삽 공부하신답니다. 네. 네, 좋아요. 삽 좋아. 삽질 하나. 되게 삽질해야 돼, 우리가.